코닝. 이 이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스마트폰 액정이나 부엌에 있는 유리그릇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170년이나 된 유리 회사가 지금 AI 혁명에 가장 중요하고도 보이지 않는 열쇠를 쥐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알던 코닝의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할머니 부엌 찬장에 있을 법한 그 오래된 유리 그릇하고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인공지능의 미래.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우리 머릿속의 코너닝은 바로 이런 이미지죠. 우리 일상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유리 제품들 말이에요. 그쵸? 오븐에 그냥 막 넣어도 끄떡 없는 파이레스. 주머니에서 몇 번을 떨어뜨려도 우리 스마트폰을 지켜주는 그 고릴라 글래스. 우리에게 코닝은 바로 그 엄청 튼튼한 유리를 만드는 회사. 딱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게 이야기의 전부라면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겠죠. 있잖아요. 코닝이 갑자기 AI 시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회사 DNA에는 무려 170년 동안 계속된 재창조라는 코드가 아주 깊숙이 박혀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모든 기술 혁신의 시대마다 코닝은 항상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1879년 에디슨의 전구가 처음으로 세상을 밝혔을 때 그 빛을 감싸고 있던 유리가 바로 코닝 거였어요. 1970년에는 지금 인터넷 시대에 기반이 된 정보의 고속도로, 광섬유를 세계 최초로 발명했죠. 그리고 2007년 우리 손안의 혁명이 스마트폰을 완성시킨 고릴라 글래스까지. 코닝은 항상 무대 뒤에서 다음 시대를 여는 가장 결정적인 조각을 만들어 온 그런 보이지 않는 거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 혁명, 바로 이 AI 혁명의 물리적인 한계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라는 이 엄청난 두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병목 현상이 생겼기 때문이죠. 자, 생성형 AI를 하나의 거대한 인공 두뇌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수만 개의 GPU가 바로 뇌세포, 뉴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뉴런들이 다 같이 생각하고 배우려면 서로 막힘없이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뉴런들을 연결하는 신경망에서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뇌는 점점 더 똑똑해지는데 정작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꽉 막혀버린 상황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기존에 쓰던 구리선은 뭐랄까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 같은 거예요. 데이터가 조금만 빨리 달려도 신호는 약해지고 열은 또 엄청나게 나죠. 점점 더 커지는 AI라는 두뇌에 정보를 공급하기엔 너무나 비효율적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코닝의 광섬유가 마치 데이터를 위한 KTX처럼 등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유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까요? AI라는 이 거대한 두뇌에 보이지 않는 뼈대와 혈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가장 화려한 AI 칩의 연산도 결국 코닝이 만든 투명한 유리 기판 위에서 이루어지고 코닝의 유리 선을 타고 흐릅니다. 쉽게 말해서 AI의 영혼이 칩이라면 그 육체는 전부 코닝의 유리란 얘기죠. 첫 번째 비밀 병기는 바로 고밀도 광섬유입니다. 이게 바로 AI 두뇌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대동맥이에요. 우리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이 유리 가닥들이 빛의 속도로 거의 아무런 손실이나 열도 없이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실어나르는 거죠. 구리선이 꽉 막힌 혈관이었다면 이건 그야말로 초고속 신소재 혈관인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리코어 기판입니다. 이건 AI 칩을 단단히 받쳐주는 척추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칩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촘촘해지면서 기존에 쓰던 플라스틱 기판은 열 때문에 휘어버리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이 특수 유리는 열을 받아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칩들을 꽉 잡아주니까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인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코닝이 이걸 무려 12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미래를 바꿀 엄청난 기술이 있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코닝이 이 기술을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으로 연결시켰을까요? 그 비결은 스프링보드라는 아주 영리한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닝이 팬데믹 때 다른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 설비를 미리 늘려놨었어요. 그런데 그 수요 대신에 갑자기 AI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확 몰려온 거죠. 다른 회사들이 막 공장 짓는다고 정신 없을 때 코닝은 그냥 이미 있던 설비 스위치만 탁 켠 거예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뽑아는 말 그대로 스프링보드처럼 점프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6%. AI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가 폭발하면서 기업을 상대로 한 매출이 단 1년 만에 2배 이상, 2배 이상 뛰어오른 겁니다.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폭발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쐐기를 박는 겁니다. 60억 달러. 메타가 코닝한테 우리 회사의 미래 AI 인프라는 당신들한테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단연간의 계약서를 내민 거죠. 이건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이 아니에요. AI 시대의 심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코닝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걸 업계의 거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와, 여기까지 들어보면 코닝에 당장 투자해야 할 것만 같죠? 하지만 잠깐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이제 가장 뜨거운 기대감과 가장 차가운 현실, 그 사이에서 투자자의 눈으로 코닝을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중요한 게 보입니다. 코닝은 뭐랄까 100% 순수한 AI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AI의 핵심인 광통신 부문이 35%로 가장 크긴 하지만 여전히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생명과학 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아주 안정적인 기업이죠. 이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AI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엔 한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뜨겁다는 겁니다. AI에 대한 이 엄청난 흥분이 코닝의 주가를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밀어 올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가격은 혹시 앞으로 벌어들일 모든 좋은 일들을 이미 다 끌어다 쓴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이 그래프가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코닝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I가 무려 61배에 달합니다. 비슷한 업계 평균보다 2배나 높은 정말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코닝의 미래를 그만큼 밝게 보고 있다는 거지만 반대로 말하면 작은 실망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아슬아슬한 위치에 서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170년 동안 온갖 기술 혁신의 파도를 넘어온 코닝의 이 저력이 과연 AI 시대의 가장 단단한 반석이 되어줄까요? 아니면 시장의 엄청난 기대로 높이 쌓아 올린 지금의 주가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유리성에 불과할까요? 그 판단은 이제 이걸 보시는 여러분의 몫이겠죠.